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back to WinTV Hot News. 미국이 다양한 사투리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다양한 사투리가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대학에서 한국어 수업을 들었을 때 선생님은 경상도 출신이셨습니다. 수업 후 사투리를 가르쳐 주셔서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방탄소년단 멤버 J-Hope을 팬으로 좋아하면서 전라도 사투리도 조금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한국 분들과 교류하면서 더 많은 사투리를 재밌게 배우고 싶습니다. WinTV 많이 사랑해 주셔잉! Just like the different accents in the United States, I find it so interesting that there are a variety of dialects in South Korea. When I took Korean at my university, my professor was from Gyeongsangdo. She taught me some Gyeongsang dialect after class, and it was really fun. I also really like the Jeolla dialect. I learned it from being a fan of BTS member J-Hope in high school. I hope to be able to learn other dialects as I interact with a variety of Korean people. 첫 번째 소식입니다. The U.S. Supreme Court declared affirmative action as unconstitutional this Thursday. This is a highly sensitive and controversial decision that some believe allows for the improvement of equality practices in universities, while others say the decision is devastating. 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 대학 입학 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1960년대 이후 60년간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유지돼 온 정책이 이제 사라지게 됐습니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미국 내 흑인 인권 운동이 활발하던 1961년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이 연방정부와 계약한 업체 직원의 선발 과정에서 인종과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서 비롯됐습니다. 후임인 린든 존슨 대통령이 1965년 연방정부 전체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고 미국 각 대학도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을 잇따라 도입했습니다. 소수인종 우대 정책의 폐지는 정책 시행 후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인종의 대학 진학이 충분한 수준까지 늘었다는 판단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도입한 첫 해 하버드대 흑인 신입생 수가 51%나 급증했고 이후 미국 대학들이 인종적 다양성을 갖추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존 로버츠 미 연방대법원장은 공개된 대법관 다수 의견에서 너무 오랫동안 대학들은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기술이나 학습 등이 아니라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려왔다면서 우리 헌정사는 그런 선택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즉 인종이 아닌 경험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인 사회에서는 흑인 등과 유색인종으로 분류되는 아시아계가 얻는 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표출됐습니다. 노스부르크에 사는 학부모 최모 씨는 딸아이가 고교생인데 향후 이번 대법원 판결이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하다며 더 이익이 돼 공부 잘하는 한인 학생들이 명문대 입학이 더 쉬워진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칼리지 플래닝의 이상영 대표도 공부 잘하는 한국 고교생들이 아이비리그 등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그냥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만점을 받아야만 입학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인종 고려 요소가 없어질 경우 조금이나마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기대는 할 수 있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각 대학의 입학 관련 변화나 대응 추세를 계속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향후 대학 입학에 있어 부자 집안의 백인 학생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아울러 나옵니다. 하버드대 아시아계 미국인 연합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유색인종 학생 교육 기회를 제한한 것이라며 앞으로 흑인, 라티노, 미국 원주민 출신 학생의 거의 절반이 줄어들겠지만 그 대부분의 자리가 아시아계가 아닌 백인이 대체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인종의 다양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공정한 관습을 이어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운동선수 입학의 경우 기부자와 동문, 재력가 자제들에 대한 선호를 버리고 그런 이점의 절반만이라도 사회경제적 취약 학생들에게 줘야 할 것이라고 교육 전문가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다양성을 해치는 판결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WinTV 한뉴스입니다. Sriracha prices are soaring as years of drought in California, New Mexico, and Mexico have all but halted the growth of red jalapeno peppers,
the sauce's key ingredient. Originally created in Thailand, it is one of the best-selling sauces on the market in the United States, but it is becoming harder and harder to find.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소스 중 하나인 스리라차 소스가 품귀 현상으로 금값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무엇보다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스리라차는 붉은 할리피뇨 고추를 베이스로 소금, 설탕, 마늘, 식초 등을 첨가한 소스입니다. 태국에서 유래했으며 미국에서는 베트남 난민 출신으로 후이퐁 푸드를 설립한 데이빗 전이 1980년 처음 제품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 등은 최근 미국에서 스리라차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핵심 재료인 붉은 할리피뇨 고추를 생산하던 캘리포니아주와 뉴멕시코, 멕시코 일대에 수년간 가뭄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연이은 흉년으로 필요한 만큼 할리피뇨 재료를 구할 수 없어 스리라차 생산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후이퐁 푸드 대변인은 현재로선 언제 공급량을 늘릴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윈티비 한뉴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There are currently approximately 70 unrecognized micronations around the world. World traveler Randy Williams decided to make one of his own after claiming to have run out of countries to visit. Slojamastan was established by Williams on 45,000 square meters of land in the California desert. 전 세계 국가를 여행하던 사람이 더 이상 찾아갈 나라가 없다는 이유로 자신이 194번째 나라를 만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사막 약 4만 5천 제곱미터의 땅에 세워진 초소형 나라는 바로 슬로자마스탄입니다. 2021년 12월 1일에 세운 마이크로네이션의 이름입니다. 샌디에고 출신의 라디오 DJ 출신 술탄 랜디 윌리엄스는 그동안 방문했던 초소형 국가들을 보고 그 영향을 받아 슬로자마스탄을 세웠습니다. 이런 초소형 국가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집단을 뜻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70개가량이 존재합니다. 윌리엄스는 정부 형태에 대해 때때로 민주주의인 독재 정권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가끔은 국민투표도 진행할 것이며 최근에는 어떤 과일과 스포츠, 동물이 이 나라를 대표할지를 투표해봤다고 말했습니다. 1933년 몬테비데오 협약에 따르면 한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선 영토, 국민, 정부, 외교 능력 등이 필요합니다. 윌리엄스는 슬로자마스탄이 이 조건들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직 정식 국가는 아니지만 이미 슬로자마스탄 여권으로 총 16개국을 여행했습니다. 미국과 남아공, 뉴질랜드 등의 국가가 여권에 입국 도장을 찍어주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슬로자마스탄의 국민이 되기 위해 대기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윈티비 한뉴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The IRS has announced that it will strengthen tax audits for individuals and businesses with an annual income of $400,000 or more. This year's audits will also employ new technology to detect discrepancies between reported income and information provided by employers and banks. IRS 국세청이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인 개인과 사업체에 대한 세무 감사를 강화할 것을 밝혔습니다. 올해 감사에서는 신기술의 도입으로 자동으로 세금 보고한 소득과 고용주 또는 은행에서 알려온 자료가 차이 나는 세금 보고서를 포착해 서류 감사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RS 컴퓨터 시스템에서 연소득에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포착되면 편지를 발송하고 해당 납세자가 보내오는 증빙 서류를 받는 대로 감사위원이 직접 감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예년과 같이 연소득 2만 5천 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각종 텍스 크레딧을 많이 신청한 납세 계층과 백만장자들을 가장 많이 세무 감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면서도 세금을 덜 내려 하는 고소득층과 텍스 크레딧을 신청해 리펀드를 많이 받는 저소득층은 세무 감사의 타겟이 됩니다. 윈티비 한뉴스입니다. The number of South Koreans applying to graduate school in the United States is on the decline. According to a recent report, the number of South Korean applicants for fall semester admissions in 2022 decreased by 5%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미국 대학원 입학 전형에 지원한 한국 국적 학생 수가 다시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미 대학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대학원 유학생 등록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 가을 학기 미국 대학원 입학을 위해 지원서를 제출한 한국 국적의 유학생 수는 전년보다 5% 감소했습니다.
한국 국적 지원자 수는 2016년부터 2019년 가을학기까지는 매년 전년 대비 감소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과 2021년 가을학기에는 전년보다 각각 3%씩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22년 가을학기에 들어 이런 증가 추세는 그치고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윈TV 한뉴스입니다. Many have started believing that various forms of space tourism will become possible as Virgin Galactic, a space tourism company led by British billionaire Richard Branson, successfully conducted its first commercial spaceflight, with its spacecraft reaching suborbital flight 60 miles above the ground.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이끄는 우주관광기업 버진 갤럭틱이 발사한 상업용 우주선이 준궤도 비행에 본격 성공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우주관광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버진 갤럭틱은 29일 오전 10시 30분 멕시코주 스페이스포트 우주센터에서 자사우주선 VMS-2를 발사, 첫 상업용 우주비행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지구와 우주 경계선인 고도 80에서 100km까지 올라가는 준궤도 우주비행선을 개발해온 버진 갤럭틱은 로켓을 수직 발사하는 대신 모선 항공기로 이륙한 뒤 탑재된 우주선을 상공에서 분리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모선 항공기 VMS-2가 탑승객을 태우고 지상 13.68km까지 올라갔고 여기에서 분리된 유니티가 자체 엔진을 사용 초음속으로 수직으로 상승해 우주로 향했습니다. 유니티는 지상 85.1km의 고도에서 비행을 마쳤으며 비행 정점에서 탑승객들은 몇 분 동안 무중력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윈TV 한뉴스입니다. Meteorologists in the Chicagoland area have announced that the air quality is expected to improve over the weekend. Though smoke dissipation is difficult for weather experts to predict, experts believe this weekend's predicted showers and thunderstorms will reduce the air quality to at least moderate levels by Sunday. 지난 29일 일리노이주 샴페인시는 허리케인급 바람의 영향으로 20만여 명이 정전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번에 불어온 폭풍은 캐나다 산불로 인해 사흘간의 공기질 경보가 발령된 것을 어느 정도 해소하며 유해 연기 일부도 몰아내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29일 오전에는 샴페인의 대기질 지수가 약 180, 즉 불건전한 수준이었지만 폭풍이 지나간 후에는 1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기상대 측은 시카고의 도심권 지역에도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오는 주말을 낀 연휴에는 일시적인 소나기와 뇌우가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로부터 몰려오는 매캐한 연기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7월 2일까지는 최소한 보통 수준의 대기질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윈TV 한뉴스입니다. 오늘은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2세대들의 발목을 잡아온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고 합니다. 한국 국회에서 마침내 한인 동포들의 염원을 위해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입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헌법 불일치 결정을 통해 많은 한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복수국적을 가지게 됐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첫 단추를 꿰었습니다. 해묵은 이슈였지만 한인 1세들의 자녀들에겐 커다란 문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즉,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만 18세가 되는 해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 해소 전까지 국적 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런 헌재의 판결 후에도 예외적으로만 국적 이탈을 허용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미주의 한 변호사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선천적 복수국적제를 미국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해 시행됐던 홍준표법 이전으로 되돌릴 것을 꾸준히 주장해 온 바 있습니다. 새 발의안은 시민권을 목적으로 한 원정 출산의 경우와 미국 영주 거주 코리안 아메리칸의 출산을 구분해 이민 출산 2세들에게는 국적 자동 상실을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동 부여된 한국 국적이 17세 이후에 자동적으로 상실되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니 우리 한인 동포로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강한 여론을 조성해야 합니다. 전 세계 750만 한인 동포를 대변하는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생겨나고 시민권자를 위해선 재외동포센터가 서울에 탄생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말썽 많은 국적법 개정안을 마침내 통과시켜야 한다는 우리의 굳건한 의지가 한국 국회의 입법화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할 것입니다.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weekend, and I will see you back here Monday on WinTV Hot News.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